학년인 남자로 얼마 전 군대 문제로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21살쯤에 군대를 가곤 하잖아요. 저는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면 학업의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이때를 미룬 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이런 제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채 군입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제부터 친구 어머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공부는 물론 남몰래 10대 때 하던 나쁜 짓들도 모두 그 친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의 정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한참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때의 학교와 친구들이 모두 바뀌니 부모님에게 알 수 없는 화도 가득 나 있는 상태였죠. 학교에 가자마자 사투리를 쓰는 저를 모든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물론 그 당시의 아이들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온 제게 몰려와서 부산 사는 사람 처음 봤다는 둥, 자기 소개할 때 사투리가 웃겼다는 둥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 아이들 중 두어 명이 부산에는 아파트 있나? 부산에는 백화점 있냐 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대체 서울 애들은 부산을 뭘로 아는 거냐며 부산에도 아파트 있고 백화점 있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책상을 발로 찬 채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호기롭게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처음 온 학교에서 아는 곳도 없었기에 전 학교 뒷마당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교실을 들어가기엔 너무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기엔 어머니에게 등짝을 후드려 맞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준석이었죠. 화단에 걸러앉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웬 그림자가 하나 멈춰서 있더군요.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니 멀대처럼 키가 큰 또래의 남자애가 양손에 바나나 우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준석이의 이름도 성격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학 첫날이니 같은 반인지도 몰랐죠. 준석이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우유를 하나 건네주더군요. 그러더니 제 옆에 털썩 앉고선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했습니다. 걔 안타. 내도 대구에서 왔는데 처음에 저랬다. 지내다 보면 다 괜찮아진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어디든 사람 사는데 아니겠나.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말하는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니는 아니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배를 잡고 웃는 우리 둘은 그날 이후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신기하게도 2학년, 3학년 내내 그 친구와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이 내려준 우정 아니냐며 서로 신기해했었죠. 그래서 꼭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까지 진한 우정을 이어가곤 했었죠. 서로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밖에서 농구를 할 때도 있었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준석이네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조금 더 분위기가 자유로웠습니다. 알고 보니 준석이네도 집안 속사정이 꽤나 복잡하더군요. 준석이네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어서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 어머니께서 그 동네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딜 가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서울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정든 고향을 떠나게도 되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니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준석이네 어머님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와는 전혀 딴 판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막둥이여서 엄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네 어머님은 엄청 젊었어요. 젊었다는 표현보다 어리게 보였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준석이가 말하지 않았다면 누나라고 해도 믿었을 정도였어요.
처음 어머님을 봤을 때 멍하니 보고 있자 준석이는 그런 반응 익숙하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와, 이쁘나? 전 무슨 소리냐고 얼버무렸지만 준석이는 그런 저를 보며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서 준석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채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엄청 어려 보인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이를 듣고 나도 그 나이보다 더 어려 보여서 참 신기했습니다. 마치 테레비 속 여배우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검은 속눈썹에 오똑한 코, 붉은 입술에 새까맣고 매끈한 머리카락까지 준석이는 솔직히 엄마가 예쁜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주변에서 질 안 좋은 아저씨들이 자꾸 찍적댄다며 그래서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복덕방 할아버지부터 생선가게 아저씨, 정육점 아저씨, 쌀집 노총각까지 전부 사지도 않을 화장품을 구경한다고 매일같이 어머님네 가게를 들락날락한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괜시리 저도 짜증이 울컥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지키는데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괜찮은 멋진 아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머니는 우리가 지키자고 했죠. 그래서 밤과 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우린 어머님 가게 근처에서 농구를 하거나 오락실에서 놀다가 어머님이 가게 문을 닫을 때 슬그머니 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준석이네 어머님은 음식 솜씨도 엄청 좋았어요. 토속적인 음식을 잘 한다기보다 우리 또래가 좋아할 만한 돈가스나 고로케 등을 잔뜩 만들어 주셨죠. 게다가 저는 집에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네 집에서 주말에 드러누워서 오락기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주방에 슬그머니 가보면 미국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높은 햄버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걸 먹고 사는 준석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준석이네서 거의 살다시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들지 않았거든요. 형, 누나 챙기느라 바쁜 엄마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나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준석이와 함께 놀기만 하지 않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친형제처럼 딱 붙어서 지냈습니다. 딱 한 번 싸운 적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옆 학교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그런데 준석이도 그 여학생에게 눈길을 뺏긴 것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상대인데 하필 준석이도 좋아하다니요. 사람의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싸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정정당당하게 호감을 표시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여학생의 반응이 우리 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좋다, 아니면 준석이가 좋다 딱 부러지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알쏭달쏭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만날 때에는 제가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준석이와 둘이 있을 때엔 준석이가 더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을 갖고 노는 것인가 저는 슬슬 그 여자의 태도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애가 아무리 봐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만 좋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곤 준석이에게 걔 아무래도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다. 니도 그만 만나라 라며 충고했죠.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빚도 모르면서 그 여자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화를 내는 것. 난 니 신경 써준다 말한 건데 어이가 없네. 알겠다 잘 해봐라. 그리고 니도 여자 때문에 내한테 그리 말하는 거 아니다. 준석이의 태도에 무척 실망을 하고 잠시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것인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준석이는 헬쑥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 학교 태권도부 주장과 사귀고 있었는데 준석이와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그걸 태권도부 주장에게 들켜서 준석이는 흥신 얻어 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콧구멍에 휴지를 끼워 넣은 채 제가 하소연을 하는 준석이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친구 버리고 여자한테 가더니 결국은 꽃뱀한테 물려가 코피 터지고 내한테 다시 온 거가? 낄필대며 비웃는 저를 보더니 처음엔 준석이도 어이없어 하다가 자신도 이내 그런 모습이 웃긴지 같이 웃어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배꼽이 빠져라 실컷 웃고 나니 언제 싸웠냐는 듯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사이가 지금은 준석이의 어머님 때문에 금이 가게 생긴 것입니다. 대학교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준석이와 저는 동반 입대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반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엄청 힘든 부대로 배치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겁이 나더군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저는 입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괜히 나이가 차서 가게 되면 더 힘들다며 남들 갈 때 다녀온다고 입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고 나면 머리도 박박 밀어야 하니까 이렇게 신나게 놀 수도 없다며 우리는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헌팅 술집 일하는 곳도 가봤습니다. 밤새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보고 그야말로 원 없이 실컷 놀았습니다. 준석이는 매일같이 제게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 있는 사이 동네 아저씨들이 어머님에게 직접 대지 못하도록 단속을 잘해달라며 말이죠. 어머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이상한 남자가 밀어붙이면 마지못해 받아줄 거라고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다며 말입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도 술에 취해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군대 입대 날까지도 마치 세뇌를 당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게 하는 준석이에게 그만 말하라고 네가 하도 말해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라고 내가 꼭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입대 당일은 어머님과 함께 훈련소까지 함께 가서 준석이를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준석이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참 어색했어요. 그러고 보니 준석이 없이 단 둘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망해서 달려가는 버스 앞만 보고 있다가 잠시 옆을 돌아보니 아침부터 피곤하셨는지 잠들어 계시더군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쩜 이렇게 하나도 나이가 들지 않으셨을까 신기해서 빤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준석이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버스에서의 이 시간은 지루함 없이 금방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석이가 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엔 저도 학교 생활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꼬박 학교가 끝난 후 준석이네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를 질 순 없다고 준석이 어머님께서 용돈처럼 아르바이트 비용도 어느 정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일도 하면서 준석이의 약속대로 어머니를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괜찮아 보였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대나 라디오에서 문득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면 본인도 모르는 새 한숨을 쉬시며 눈물을 훔쳐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준석이 어머님께서 술을 한잔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죠. 그동안 학교에서 환영회, 모임 같은 걸로 또래끼리 술은 마셔본 적 있지만 어머님과 마신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조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준석이가 걱정되셔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라고 느껴졌어요. 넓은 집에 혼자 지내니 적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며 오늘처럼 가끔 술 친구가 되어줄 수 없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일주일에 두세 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밖에서 맥주 한두 잔으로 시작한 술자리가 나중에는 소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다 나 2차, 3차로 이어지는 날들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밖에서 술자리가 잦으니 생각보다 지출이 크다며 그냥 집에서 함께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석이네 집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 편히 집에 갈 때 편리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부터 맨날 준석이네 들락날락 하니까 이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막상 어머님과 단둘이 넓은 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 생각보다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에서 둘이 일들을 하거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실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가게에 진상 손님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준석이가 부대에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다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쨌든 힘든 하루였다며 어머님께서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셨습니다. 평소에 주량이 제법 세신 편이라 괜찮겠지 싶었는데 어느새 몇 병을 혼자 비우시더니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밖에서 마셨으면 집에 올 때까지 고생 꽤나 했겠구나 싫은 마음에 차라리 집에서 마셔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술잔을 건네받으며 저도 제법 마셔서 속이 좋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순간 휘청거리더니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준석이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10분 거리여서 그냥 집에 가도 상관없었지만 그날 저도 뭐에 흘렸는지 알겠다고 말한 뒤 준석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취해서 집에 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어요. 마치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난 뒤 눈을 떠보니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휴일이어서 다행이라고 느끼고 옆으로 뒤척여 누웠는데 제 옆에 누군가가 누워있더군요. 긴 머리에 보드라운 어깨가 보였고 이불 밑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 옆에는 누구인 거지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고 제 옆에 있던 여자는 부시시 눈을 뜨더군요. 바로 준석이네 어머님이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술을 마셨고 저는 준석이 방에서 잔다고 들어간 뒤 누웠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님이 여기서 그것도 이불만 덮으신 채 누워 계신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비명에 일어나셨는지 눈을 비비며 태연이 잘 잤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버버거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거니? 라고 하시더군요.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자 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이불을 끌어안으시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어린애 달콤한 말에 빠져서 아들 친구랑 무슨 연인이 되겠다고 속은 내 잘못이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되짚어보면 제가 어머님을 꼬셔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인데 도무지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때까지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첫 경험이 생각나지도 않는 게 황당했습니다. 첫 경험이 기억도 안 난다고 중얼거리는 제 말을 듣더니 어머님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처음이 기억 안 나서 어떡하냐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을까? 라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바로 방을 뛰쳐나와야 했었는데 아직도 술이 덜 깼던 것인지 아니면 호기심이 정신을 지배한 것인지 저는 어머님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날 아침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준석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어머님과 만나게 되었으니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치고 다신 그리지 말자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처럼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처음 알게 된 황홀함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저는 우정보다 사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휴가를 나온 날은 친구 얼굴을 보는 게 조금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준석이 휴가 기념으로 셋이서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준석이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다가왔고 그날도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준석이는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지키느라 고생했다. 너 덕분에 군대에서 마음 편히 놓을 수 있었어. 준석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때라도 어머님과의 만남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뒤 준석이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저와 어머님의 만남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왠지 모르게 더욱 불타오르게 되더군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듯이 준석이 가술에 취해 잠든 날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했었죠. 그렇게 그날도 어머님과 뜨거운 시간을 나눈 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로 싸늘한 표정의 준석이가 서 있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손을 휘저었지만 준석이는 이를 꽉 깨물고 저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난 널 어떨게 할지 모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옷을 채 다 입지도 못한 채 손에 신발을 든 채 준석이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저는 준석이에게 연락 한 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마 화장품 가게 앞도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으신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준석이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기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차라리 군대로 도망을 갈까 싶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준석이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